11반 오늘도 재밌는 한국사 수업 한번 해볼까? 슝! 유신체제에 맞선 민주화 운동에서부터 신군부 독재와 5.18 민주화 운동까지. 자, 교과서는 250쪽 펼치고 교과서 250쪽, 학습지 134쪽이 아니라 135쪽 135쪽 펼치고. 자, 오늘도 한번 재밌게 해보도록 하자. 일단은 수요일이었지? 그때 갑자기 영상이 뒷부분에 뚝 끊겼잖아. 일단 너무 미안하다. 이제 내용 자체는 그게 달아서 진도 나가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는데 좀 재밌게 해주려고 뒤에 영상을 조금 녹화를 했거든. 그랬더니 이제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막히게 됐어. 선생님 뒤늦게 조금 올린 점 미안하다. 그렇고 원래 내일도 줌 수업을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수능고사장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게 돼서 또 동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어. 방금 또 선생님이 수능 감독을 하고 와가지고 조금 정신이 없기는 한데 최대한 빨리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자.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하면 재밌기는 한데 아쉽구려. 그래, 일단 보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었냐면은 박정희가 세 번째로 대통령이 됐지. 원래는 중임까지 가능했는데 또 세 번째로 대통령을 하고 싶으니까 6차 개헌을 하게 된 거야. 그 6차 개헌의 이름은 삼선 개헌. 세 번째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헌법을 뜯어 고치게 되는데 반공과 경제를 내세워서 국민투표로 성공을 했지. 그래서 6차 개헌이 통과가 됐어. 71년이 되면은 대선에 박정희와 김대중이 맞붙게 되는데 이때 박정희는 경제성장이라던가 아니면 국가안보, 반공 이런 걸 또 내세웠고 김대중은 국민 여러분 이번이 마지막 선거입니다 라고 힌트를 줬지. 그러나 국민들은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박정희가 또 세 번째로 대통령이 되게 되지. 근데 이때 대외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우리 현대사 가장 첫 시간에 세계사 흐름 배웠던 거 기억나? 닉슨 독트린으로 냉전이 완화된다 그랬었잖아. 광복 이후에 냉전이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게 되고 그중 하나가 6.25 전쟁이었고 베트남 전쟁이었지. 근데 69년에 닉슨 독트린으로 냉전이 완화되는데 그 계기 중 하나가 뭐냐면은 베트남 전쟁이야. 이 베트남 전쟁에서 자본주의 진영이랑 공산주의 진영이 또 싸우고 있었거든. 근데 당시 자본주의 진영의 대표자인 미국 내에서 어떤 운동이 벌어지냐면은 반전 운동이 벌어져.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평화롭게 우리 좀 그만 좀 싸우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에 이제 발맞추어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철수를 하게 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패배를 한 거지. 그러면서 닉슨 독트린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더 이상 미국은 아시아에 개입하지 않겠다. 아시아의 일은 아시아가 직접 해결해라 라는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 수교하고 외교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 그리고 이제 경제 위기가 오게 되는데 65년에 한일협정했지. 일본이랑 국교 정상화를 했어. 그리고 이제 차관을 도입을 했는데 이 차관이라는 건 갚아야 돼. 유상차관이었잖아. 그래서 이 유상차관을 갚아야 되고 플러스로 이자까지 갚아야 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외환 위기야. 지금 닉슨 독트린으로 박정희 입장에서는 반공하지 못하게 됐고 평화가 오니까 평화로운 그런 대외적인 분위기니까 반공 더 이상 못하게 됐고 또 경제는 위기고. 근데 박정희를 지지해주는 두 가지 기둥이 뭐라고 그랬지? 반공이랑 경제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박정희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72년이 되면은 7.4 남북 공동성명을 북한이랑 해. 일단은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라는 사람이 김일성을 만나러 가. 그래서 우리 통일을 할 건데 그 원칙이 무엇이냐? 지금 한번 정해보자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평화 통일을 위한 3대 원칙을 정했는데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배울 거긴 한데 일단 자주, 미국과 소련, 기타 다른 나라의 간섭 없이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하자. 또 하나 평화롭게 하고 우리 민족이 대단결해서 통일을 하자라는 게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의 그런 내용이었어. 자, 이것만 보면은 우리나라 뭔가 평화로워. 뭔가 대외적인 분위기에 발맞춰서 평화롭게 통일을 할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남북한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데 수단이 돼. 먼저 북한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었어. 이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어서 김일성 우상 체제를 강화하고 주체 세상을 강화해서 독재 체제를 구축하게 되는 거지. 또한 이제 남한에서는 박정희가 유신헌법 7차 개헌을 해서 유신헌법을 제정을 하게 되거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으로는 이런 평화 통일을 위해서 그런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헌법을 고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영구 집권 체제를 구축하게 되는데 일단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돼.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늘어났고 중임 횟수 제한을 폐지한 거야. 그러니까 2번이 아니라 그 이상 출마를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임기는 6년에 중임 제한은 없애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간선제야. 국민의 대표가 뽑는 간선제인데 국회가 아니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회의체에서 뽑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일단 통일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이 통일은 유신헌법의 구실이 통일이잖아. 그래서 이런 통일을 얘기를 하는 건데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새로운 국제 질서에 따라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공을 해본 사람이 통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공을 잘했던 나 박정희가 통일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지. 후보는 한 명이었고 찬반 투표로 이루어졌어. 그래서 이 통일주체국민회의 자체를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언제 만들어졌던 기구였지? 5.16 군사정변. 그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 배우게 될 건데 신군부에서. 그러니까 약간 이름이 조금 길고 비슷하잖아.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5.16 정변, 그리고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이때 유신체제, 그리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신군부. 이거 다 구별해서 외워두도록 하자. 그리고 이제 유신우정회 아니라 유신정우회야. 선생님이 지금 오타를 냈는데 고칠 수가 없어가지고 유신우정회 아니라 유신정우회야. 그러니까 정치적인 친구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뽑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민주공화당을 박정희가 조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민주공화당이 개헌을 할까봐, 말을 안 들을까봐 자기가 3분의 1을 임명을 하는 거지. 개헌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국회 해상권을 또 대통령이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법관, 인사권, 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박정희가 가지고 있었어. 자,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입법, 사법, 행정 모두 다 대통령의 권한이 됐지. 그래서 삼권 분립이 붕괴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긴급조치권이라는 게 있는데 대통령은 긴급조치권이라는 권한을 갖게 됐어.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법은 뭐야? 헌법이지. 근데 이 헌법 상위에 있는 게 긴급조치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헌법에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도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되는 거지. 오, 좋은데? 장난이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긴급조치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신체제에 반대하면서 저항을 할 거야. 그런 사람들은 박정희는 계속 구속을 하고 잡아갈 건데 그것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바로 긴급조치권이 되는 거지. 그래서 뭐만 하면 긴급조치권 발동해.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각계각층 많은 시민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유신체제에 저항을 하게 되지.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일단 김대중이 아까 우리가 알던 그 김대중이 유신 반대 운동을 일본에서 전개를 했어. 그랬더니 정부에서는 김대중을 납치하는 그런 사건이 73년도에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 이런 걸 하면서 장준화, 백기환 이런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제 반대 운동을 했던 거지. 그리고 언론 자유 수호 운동. 독재자는 언론을 탄압하기 마련이지. 탄압을 하니까 언론은 이런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자라면서 운동을 벌이게 돼. 근데 특히나 이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탄압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신문은 상당 부분, 꽤 많은 부분 광고 가지고 이제 수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 그래서 광고주들이 압박을 가하는 거지. 너네 자꾸 그런 운동을 하면은 광고 끊을 거다라고 해서 진짜 끊었어. 동아일보에는 이제 광고 칸이 이제 하얗게 비게 되겠지? 근데 그거를 그냥 낸 거야. 그래서 내서 국민 여러분, 우리 신문이 지금 이런 운동한다고,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운동을 한다고 이렇게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촌영맹 사건이 있는데, 줄여서 민청학련 사건.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던 대학생들을 이제 배후에 공산당이 있다라고 하면서 잡아가 버린 그런 사건이었고, 그리고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줄여서 2차 인혁당 사건이라고 하는데 일단 1차 인혁당 사건이 있었어. 60년대에 1차 인혁당 사건이 있었는데 이 인혁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는다고 하면서 다 구속해버렸거든. 그래서 2차 인혁당 사건은 그 인혁당이 재건되려고 한다. 그 사람들이 재건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또 잡아가 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
그리고 이제 3.1 민주구국선언이 있는데 이제 3.1절 기념 미사를 위해서 명동성당에 많은 정치인들이 모여서 유신체제 반대 플러스로 유신 정권은 물러나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 게 민주구국선언인데 이 사람들도 역시나 긴급조치권으로 구속이 되게 되지.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신체제는 79년도에 붕괴가 된단 말이야. 배경으로는 이제 제2차 석유파동 그리고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고 국제사회의 여론이 악화된 건데 일단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했다는 거. 국민이 뽑았거든? 그럼 국민의 마음을 조금 읽을 수 있겠지. 국민의 어떤 마음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또 국제사회의 여론이 악화되었다는 건 지금 미국이 굉장히 민주주의라던가 주권 아니면은 인민이 아니라 국민의 그런 의사표현 그런 걸 존중하는 나라지. 그런데 지금 박정희 정부는 계속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인권을 탄압하고 있단 말이야. 민주주의를 억누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것에 대해서 안 좋게 보면서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 철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국제사회가 이제 여론이 악화됐는데 이제 결정적인 거는 제2차 석유파동. 이때 이제 오일 쇼크가 오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원유, 석유를 수입해서 먹고 살던 그런 나라였어. 일단 이런 원유를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해서 그렇게 먹고 살던 나라였는데 지금 석유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입 못하고 가공 못하고 수출 못하잖아.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휘청휘청 거렸고 결국에는 YH무역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었어. 이 회사가 지금 3달치 월급을 주지 않았는데 사장이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간 거야. 그래서 이제 가발을 만들던 여자 노동자들이 이제 농성을 한 거야. 야당이었던 신민당 당사에 가서 농성을 한 건데 왜 그랬냐면은 이제 공권력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제 대표적인 그런 공간이 있어. 공권력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일단 학교 못 가고 종교 집단, 종교 단체 그런 시설에 못 가고 그다음에 야당 못 가. 왜냐면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야당에도 공권력은 들어가지 못하는데 지금 이 여공들이 농성을 하니까 공권력이 들어간 거야. 경찰들이 사무실에 들어갔어. 진압을 했어. 그런 과정에서 여공 한 명이 사망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때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이 외국에 기자회견을 하게 돼.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독재당하고 있다. 외국 너네들 뭐하고 있냐? 왜 보기만 하냐? 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김영삼이 국회에서 제명을 당하게 됐지. 왜냐면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근데 이제 김영삼의 지역구 고향이 이제 부산 마산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부마 항쟁이 일어나게 돼. 이걸 보고 이제 학생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12.6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를 피살하는 그런 사건으로서 유신체제가 끝나게 되는 건데 이 부마 항쟁 관련해서 김재규의 이제 책임을 묻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당시 경호실장이었던 차질철 이런 사람들이랑 되게 사이가 안 좋았거든. 그래서 이런 갈등 속에서 이제 김재규가 피살을 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박정희 이후에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돼. 대통령직을 승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민주주의가 실현될 거라고 꿈을 꾸고 있는 와중에 12.12 군사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선생님 때는 12.12 사태라 배웠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전두환이라던가 노태우 이런 사람을 비롯해서 신군부 세력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야. 여기서 신군부는 이제 새로운 군부라는 거지. 그럼 첫 번째 군부는 박정희 얘기하는 거야. 이때 신군부 세력은 지금 박정희가 지금 엄청 오랫동안 독재를 했잖아. 근데 당시 국민들 한편에서는 민주화가 오는 것도 좋아하긴 했는데 또 한편에서는 북한이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대. 왜냐면 박정희가 정말 오랜 시간 집권을 했잖아. 근데 거의 뭐 아버지나 다름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 사람이 사라지니까 북한이 진짜 쳐들어올지 몰라 라고 이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고 되게 좀 사회가 혼란했대. 그래서 이런 신군부 세력이 이런 상황을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군사 반란을 일으킨 거지. 그래서 신군부가 등장하면서 이제 서울의 봄이라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데 79년 10월 26일 이후에 비상계엄이 이제 일어나게 되거든. 그리고 이제 80년 5월 17일 이전까지 이거 민주화 운동을 요구한 게 서울의 봄이라는 거야.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원하면서 계엄령 철폐, 신군부 퇴진, 헌법 개정 이런 걸 요구를 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어. 그러나 이제 민주정부 수립에 있어서 신군부는 당연히 좋지 않았겠지.
이런 와중에 5월 15일에 시위가 있었거든. 대학생들이 5월 15일에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의견이 갈려. 한편에서는 계속 시위를 하자라고 했고 한편에서는 우리 돌아가자. 우리 이렇게 조금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면은 이것이 바로 신군부가 정치에 개입하게 되는 그런 빌미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회군하자라고 했어. 결국에 회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정부가 아니라 신군부가 계엄령을 발동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서울의 봄은 끝이 났는데 자 80년이 되면은 80년 5월 18일이 되면은 광주에서 정말 큰 일이 생기게 되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인데 그래서 이때 광주 시민들이 엄청 많이 저항을 했지. 굉장히 마음 아픈 사건이고 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사건이야. 그래서 이제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확대를 했고 휴교령을 내렸지. 그래서 이런 거에 반대를 하면서 광주 전남대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는데 군인들이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지. 그래서 공수부대를 파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계엄군이 이제 시위대를 향해서 총격을 가하자 시민들도 시민군을 조직을 하고 무기를 이제 갖게 됐지. 그래서 정부는 언론을 통제를 해서 지금 광주에 폭도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언론을 조작을 하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시민들은 수습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자발적으로 무기를 회수하거나 하면서 협상을 요구를 하지만 결국에는 계엄군이 전남도청을 점령함으로써 끝이 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은 나중에 80년대 후반 민주화 운동의 토대가 되기도 하고 또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이런 게 등재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신군부의 정치가 시작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선생님이 화려한 휴가를 줌 수업을 했으면 화려한 휴가 보면서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눴을 텐데 저작권에 걸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찾아보면 아주 예쁘겠고 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유신헌법 자료 2의 제1조와 18조가 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인지 말해보자. 그리고 2번에 보면은 자료 1의 제73조와 자료 2의 제53조의 차이점을 말해보자. 자, 여러분 이거 조금 쉽지 않아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스페이스바 누르고 각자 한 5분 정도 생각해봤다가 이후에 선생님이 불러주는 거 받아 적자. 자, 얘들아 스페이스바 눌러. 안 누르면 정말 혼난다. 자, 선생님은 그냥 진행을 하겠어. 자, 1번 보면은 자, 제1조는 대표자나 국민 투표로 주권을 행사한다고 하였다. 제18조는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다. 2번 보면은 제73조와 달리 제53조는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나 집회가 불가능할 때라는 제한 규정을 없애 대통령의 판단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하였다. 라는 걸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오는 이 사료 이 사료는 각자 읽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스페이스바 눌러. 스페이스바 선생님이 불러주는 거 받아 적지 말고 각자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너희들 원격 수업 끝나고 한 2주 후에 바로 기말이라며 자 실력을 한번 쌓아보자. 자 선생님은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어. 자, 4.19 혁명의 계기가 되는 건 3.15 부정선거였지. 이때 이기붕을 어떻게든 당선시키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 그러다가 이제 김주열 학생이 사망한 게 밝혀지면서 전 국민이 분노를 했고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어. 그리고 이제 허정 과도 정부 이후에 이제 개헌을 하게 됨으로써 내각 책임제가 됐고 이때 장면 내각이 출범을 하게 되지. 장면 내각은 이제 경제적으로나 민주화 이런 걸 하려고 했지만 이제 많은 민주화라던가 이제 많은 요구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 그래서 사회 혼란으로 규정한 군인들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최고 통치기구로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었고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하는 한편 베트남 파병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또 한 번 더 대통령이 되고 싶으니까 세 번째로 되고 싶으니까 3선 개헌을 통해서 3회 연임 허용 중심 개헌을 하게 돼.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냉전이 완화되고 경제 불황에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니까 이걸 위기였지 박정희 입장에서. 그래서 10월 유신을 하게 되는 거야. 유신헌법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강했고 이것에 대한 저항 그리고 탄압 그리고 붕괴 이런 과정이 있어. 12.12 군사반란 일으켰고 가장 중요한 거는 5.18 민주화 운동이다.
그리고 오른쪽에 2번과 3번은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면 되겠고, 자, 얘들아, 수업 듣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다.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았고, 혼자 동영상 보기 쉽지 않았을 텐데, 뭐 2배속 안 하고, 뭐 2배속 하든 안 하든 어떻게든 뭐 공부를 한 친구들은 정말 장하고 대견스러워 쉽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김주익 선생님이랑 재밌게 또 한번 진도를 나가보면 되겠고, 자, 얘들아,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랑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고, 여러분들이랑 만나서 선생님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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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웠다. 그래,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얼굴 보도록 하자. 얘들아, 안녕. 고생 많았다.